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또 박영수 같은 놈이 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시는데, 박영수 같은 놈을 안 하면 되죠. 이제 안 속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인재가 제법 있어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인재들 중에 뭐 선정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과거 이명박 사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광범 특검이라고 그분이 해서 하셨어요. 그분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뭐 판사였다가 퇴임하시고 변호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특검을 맡게 됐죠. 그래서 이광범 특검 같은 분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동훈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또 윤석열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같은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검찰을 해서 퇴직하신, 그래서 윤석열하고 싸우다 결국 퇴직한 심재철 전 검사장 같은 분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심재철 정말 잘할 거예요. 심재철 검사장, 제가 알기로는 이를 갈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한테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맡겨놓으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요, 특검을 누가 하느냐 보다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을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적은 사실 우리 내부에 있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잦은 탄핵과 검찰 관련 공세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대요.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국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등으로 정책적 무리수를 던졌는데 우리는 탄핵으로 막 던지고 있다. 여기에 또 이원욱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즉 어떻게 보자면 특검이 누가 되느냐,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쓸데없이 입 놀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재선 의원, 이거 조홍천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이원욱 같은 자가 진짜 이 중요한 적이 아닐까 싶어요. 특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사람 꽤 많고요. 뭐 그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 지금 제가 확인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원욱, 조홍천, 전해철, 김종민, 김영진, 설훈, 이런 사람들이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특정하게 검사 탄핵만 반대한다, 혹은 한동훈 탄핵만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탄핵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김영진 의원은 탄핵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탄핵 반대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아요. 탄핵 반대를 하신 이유는 이 탄핵이 뭐냐면 이른바 국민들한테 오만한 걸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뭘로 해야 된다? 민생을 챙겨야 된다. 뭐 이렇게 식으로 주장을 한대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죠? 그 두들겨 맞으면서도 아야 소리 한번 못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민주당사 쳐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을 3번인가 4번인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 속 시원하게 한번 대응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의 1년 6개월 만에 그냥 드디어 결국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솔직히 우리는 왜 피로하다? 맨날 당한이라고 피로했잖아. 뭐가 피로도가 높아지는데? 맨날 당하니까 피로했지. 우리가 공격하는데 왜 피로한데? 왜 피곤한데?
두들겨 맞으니까 피곤하지 않았어요? 짜증나고? 근데 우리가 패고 있는데 왜 피곤해야 돼? 이 새끼들은 되게 웃겨. 언제는 사법 리스크라며. 이재명이 계속해서 조사받을 때, 수사받을 때 어느 누가 검찰 수사가 피로감을 준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리스크라며. 그러면 자꾸 연속된 검사 탄핵은 뭐야? 검찰의 리스크지. 그게 왜 피로도로 연결이 돼요? 희한한 새끼들이죠. 이런 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참 답답하고 이러니까 진짜 아우 속 쓰려. 자, 주제가 옆으로 샜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세 번째 주제는 다른 내용이었는데 세 번째 주제로 안 들어가고 엉뚱한 걸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조국의 반격, 당황한 검찰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드디어 본격적인 반격다운 반격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조국 전 장관 그렇게 검찰한테 당하면서도 속 시원하게 반격 한 번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때 정경심 교수의 이 병 보석을 위해서 정경심 교수가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서 형 집행정지 이걸 받는 동안에 조국 전 장관 그 2달 동안 SNS 끊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경심 풀어줄 테니 조국 너 SNS 하지 마 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SNS까지 통제를 당하면서도 조국 전 장관 묵묵히 참고 견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겠죠.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이 법정 외에서 벌어지는 것은 법정 외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법정에서는 법정대로 잘 대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은요. 법 논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전으로 법정 밖에서 여론전이 벌어지고 그 여론전을 재확인하는 곳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정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 점을 충분히 아셨을 것 같은데 가족이 그러니까 부인하고 딸, 아들이 볼모로 잡혀 있다 보니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대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각성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민씨 사례인데 조민씨 같은 경우에 각종 소송, 특히 부산대, 고려대 등과 벌이고 있는 이 소송, 그래 내가 안 할게, 내가 다 그냥 받아들일게, 나 그냥 고졸로 돌아갈게 라고 그냥 다 소송을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른 소송들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이 또 시비를 걸죠. 이번에 조민씨가 또 추가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법정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소송을 포기를 했는데 검찰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소송을 시비를 걸어요. 이게 지금 검찰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볼모로 잡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참고 했지만 검찰은 나의 양보와 나의 인내를 악용해서 더 나를 괴롭히고 내 가족을 사지로 몰아갈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각성을 한 거죠. 뭐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뭐 출마설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인식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목소리를 자제하고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줄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내 가족을 지키려 했건만 나의
사죄와 나의 인내를 악용해서 검찰은 내 가족을 더 죽이려 하고 나를 더 짓밟으려 하는구나. 더 이상 내가 가만히 참았다가는 정말 나는 내 가족은 멸문지화를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인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본격적인 반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던 조국이 갑자기 반격을 제대로 하니까 검찰은 당황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태도 변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그리고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 지금 뭐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헛소리를 찍찍 갈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헛소리가 자신들의 입장을 뭐 옹호한다거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격이 되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재판을 해왔는지를 스스로 폭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에서 조국 장관 측이 법정에 요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은요, 아들이 그 오픈북 시험을 치는데 그 오픈북 시험을 도와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리 시험을 봐줬다라는 누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업무방해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대학의 교수가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미국 대학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맥도널드 교수가 직접 증인을 서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맥도널드 교수한테 연락을 해봤대요. 사실 요차조차해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인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술서라도 좀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맥도널드 교수가 뭐라고 그랬다? 아니 그게 형사재판 대상이 된다고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어? 아니 내가 직접 재판에 가서 내가 설명할게요 라고 하면서 내가 증인 서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얘기죠. 보통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은 법정의 증인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죠. 혹시 나한테 뭐 불똥이 튈까봐 또 귀찮은 일에 연루가 될까봐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맥도널드 교수는 아니 그게 왜 형사재판 대상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직접 증인을 서줄게. 내가 한국 갈게. 언제 가면 되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법정에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맥도날드 교수가 한국 온대요.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은 2달 뒤 정도면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증언을 해달라라는 요청서를 미국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미국으로 보내서 그것이 다 답변서가 오고 이래야지 이게 날짜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까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 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지.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어이씨, 이게 뭐야? 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 맥도널드 교수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아닌가요? 그죠? 지금 대리시험을 쳤다. 대리시험을 친 것이, 이것이 뭐다? 업무방해다. 라는 식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맥도널드 교수는 업무방해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업무방해 피해자가 직접 와가지고 증언을 해주겠다는데,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 이거 업무방해 아니에요. 이거 내가 허용한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게임 끝. 그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쪽지 시험이잖아. 쪽지 시험. 테스트가 아니고요. 퀴즈였다고. 퀴즈. 쪽지 시험. 쪽지 시험. 이것도 그다음에 오픈북으로 하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좀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업무방해로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걸 대리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거는 언론과
검찰의 합작 조작이죠. 합동 조작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려고 언론도 검찰도 정말 합동으로 지금 난동을 부린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한동훈 딸도 걸릴걸? 한동훈 딸 같은 거, 그 애 같은 경우도 봐봐요. 뭐 미국의 뭐 로스앤젤레스 무슨 타임인가 뭔가 같은 그 신문에 기사가 났다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예, 그 돈만 주면 기사 실어주는 그런 데였다며. 그런데 그 한동훈 딸내미가 직접 한 거야? 아니면은 부모가 뭐 섭외를 해준 거야? 혹은 지금 한동훈 딸내미가 썼다고 하는 그 논문들 뭐 표절이니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냐 하는 그런 건데 그거 다 걸리지 않습니까? 다 업무방해야. 한동훈 딸이 그만 미국 대학에 어디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건 왜 가만히 있어? 이거는 언론이 개새끼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뭐 검찰이 개새끼인 거는 어제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닌 거고요. 근데 언론 역시도 최소한의 합리성과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한 그냥 검찰이 물어다 주는 대로 나불거리는 나팔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보에 쓰여져 있는 대로 불어대는 나팔수밖에 안 되는 그러고서 지들이 무슨 언론인이야. 어디서 개짓거리를 하고 있어. 자, 여튼 미국 대학의 이 맥도날드 교수가 증인해 준다면 제일 확실하죠? 그죠? 예. 자, 여기에 정경심 교수도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웬만하면은 직접 증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심에서는 신문에 응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다. 내가 법정에서 신문을 받겠다. 피고인 신문을 받겠다. 그래서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명할 건 해명해야겠다.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검찰한테는 아주 치명적일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되게 당혹스러울 거예요. 검찰이 짜놓은 계획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계획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맥도날드 교수가 직접 와가지고 증언하겠다고 그러는데 법원이 굳이 안 받아들이면 법원은 두고 욕먹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직접 내 신문 받겠다. 법정에 신문기를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받고 그냥 넘어간다? 예,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상황 그대로 대법원에 넘어가면요. 심리미진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심리미진이 돼야 정상이에요. 대법원에서도 빠꾸시킬 수 있는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매번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제가 정경심 교수 건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형사재판을 왜 하지? 우리 표창장만 해도 그래요. 겨우 이거 가지고 지금 재판을 몇 년씩이나 한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징역 4년씩을 때려? 아니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를 쳐야 돼? 솔직히 그런 사안들 아니에요? 정말 짜증나는 사안 아닙니까? 왜 민주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물리면은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야 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야 합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왜 맨날 겪어야 하죠? 그런데 저 적폐들은 뭐 그런 거 한두 가지 있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문제가 돼?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매번 분노가 치밉니다.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20대 남성이라는 애들한테는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정, 그래 한동훈이 공정하니? 윤석열이 공정하니? 아니 니들은 공정하니? 걔들도 제가 볼 땐 제일 불공정한 게 지금 20대 남성들이에요. 걔들이 제일 불공정해. 왜 한동훈 딸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데, 왜 정순신 아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데, 왜 이동관 아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데, 걔들은 학교폭력이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왜 그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데 20대 남자애들, 20대 여성들한테 밀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거 아니야? 그죠? 공정, 지들이 그렇게 떠들어 놓고서는 지들은 공정하냐고, 지들은 공정해. 아니, 니네들, 이 20대 남자애들, 니들 대학 갈 때, 니들은 그런 거 한두 개 없었어? 어? 니들은 항상 깨끗하게 이너선트 했어? 솔직히 하나씩 뒤집으면 다 나올걸? 자, 그런 애들이니까, 여자애들한테 밀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 정도로 기본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애들인데, 그럼 걔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밀리는 거 당연하지, 뭐. 그런 애들이 뭐 다른 입사시험 치면 뭐 제대로 칠 것 같아요? 못 쳐요. 어디에서 빵꾸가 나도 빵꾸가 나. 티가 확 나. 참. 아우, 얼척이 없어서. 여튼 뭐 얘기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교수를 직접 증언대에 세우겠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직접 증언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검찰이 폭주를 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조국 장관을 이제 유죄 뭐 한마디로 이제 감옥에 가뒀다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었는데, 예, 막판에 삐끗 해버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지 워싱턴대 담당 교수, 맥도널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업무 방해의 피해 당사자예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와서 진술하겠다는데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면 검찰이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논리가 얼마나 구차한지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겨우 기껏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다? 조국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일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래서 2달 겨우 연장을 해가지고 선거 출마할 것 같아? 내년 2월에 많이 많이 지연이 된다고 해도 내년 1, 2월이면 그 증언이 끝나게 되고, 내년 1, 2월에 증언이 끝나게 되면 뭐 적어도 3월, 2월, 3월이면 판결이 날 건데 선거는 4월이잖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아무리 미뤄도 4월 전에 판결이 나요. 근데 무슨 갑자기 선거 때문에 미룬다고 그래. 어디 개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그 증언 몇 개 더 들어간다고 해서 미뤄지지가 않아요. 100번 양보해서 4월 달에 선거 이후로 조국 전 장관 재판이 뒤로 미뤄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다음 그걸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어떡할 건데? 예.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은 계속해서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이거는 선거를 위해서 끼워 넣은 절차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검찰도 그걸 모르겠어. 알지. 지금 외부 증인을 하나 더 끼워 넣고 정경심 교수 심리를 하나 더 넣고 그런다고 해봤자 기껏 해봤자 한두 달밖에 미룰 수 없고, 한두 달 뒤가 되면 결론이 날 거고,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유리했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라는 거 지들도 알아. 그러니까 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거라는 걸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기일 연장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잘못했다가는 조국의 무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한 거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얘기가 뭐다? 자기들도 당혹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끼워 맞춘 얘기가 선거 나가려고 지금 막 선거 재판 연기하려고 그런다. 이딴 소리를 찍찍 갈기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검찰은 선거 전후에 판결이 나느냐 안 나느냐,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급한 거예요.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죄 판결 날까봐 당황스럽다라고 말 못하니까 괜히 선거 운운 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당황하니까 폭주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예. 조국이 뭔데요? 그 얘기를 우리가 답을 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 저런 사람하고 대응하지 마십시오. 예. 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원래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시끄럽게 만들고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만든 거는 윤석열이잖아요. 그죠? 조국 전 장관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잖아요. 그죠? 조국이 쓰러지는 만큼 윤석열은 이익을 맛봤고 권력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산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왜 조국 가지고 조국이 왜 시끄럽느냐고? 뭐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시죠? 자,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